우리는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진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 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알고 있는가? 당신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5년, 3년, 1년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실패거리에 질려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진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 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알고 있는가? 당신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5년, 3년, 1년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실천거리에 질려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다.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우리도 종종 실수를 했습니다. 대개 처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해 생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될 때까지 끈질기게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경쟁 회사들이 완벽한 디자인을 만든답시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동안 우리는 벌써 5번째 버전을 출시해 놓았습니다. 경쟁 회사들이 이제 뭔가 작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벌써 10번째 버전을 내놓은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그냥 행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어떻게 계획할지 몇 달에 걸쳐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말입니다. 과감하고 빠르게 실패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술과 두려움에 실린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을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작품은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그리고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 중심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이었다. 양 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 일 자체에 점점 능숙해져 갔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반면 작품의 제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도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필자는 해당의 실험의 예를 무척 좋아한다. 이 실험에 중요한 원칙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이들의 절대 원칙, 바로 재빨리 행동에 뛰어들기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이 행동은 그들을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를 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것이다. 곰곰이 돌이켜보자. 최근에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였는가? 그 성취를 이뤄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능력 바뀐데도
낑낑대며 일을 해야 했거나 중간 과정이 실수투성이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일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갖고 있는 실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지 모른다. 앞으로 이어지는 장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전체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일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필자들은 실수와 실패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시종일관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다. 가능한 한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실패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다. 가능한 한 빨리 형편없이 해야 합니다. 매혹적인 연기, 아름다운 예술작품, 창의적인 비즈니스와 천재적인 발견은 남다른 재능이 있었으며 완벽하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모두 수백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일궈진 것들 뿐이다.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창립은 많은 실수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설립 당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델로 이탈리안 커피숍을 점찍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근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훌륭한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의 스타벅스는 어떤가? 슐츠의 초창기 콘셉트과는 비슷한 구석이 없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가 하면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태리어로 되어 있어 손님들이 짜증을 내곤 했다.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었고 무지방 우유는 취급하지도 않았다. 스타벅스는 수천 가지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이뤄냈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이에 따른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애니메이션 작가인 픽사 또한 이런 지침을 따르고 있다.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 켈머스는 픽사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영화 제작 산업은 수천 개의 완성되지 않은 개념 사이에 몇 가지 괜찮은 아이디어가 묻혀있는 원시적인 스토리보드 몇 장에서 시작한다. 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셀 수 없이 많다. 애니메이션 팀은 하나의 최종 컷을 위해 수천 번의 수정을 거친다.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빨리 내던진다. 니모를 찾아서 앤드류 스탠트의 말도 들어보자. 제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버리는 거죠. 즉, 망치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해답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도 신속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춘기가 지나지 않고 성인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많이 틀릴 것입니다.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꿈꾸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을 당신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창조물이다. 작가 앤 라모트는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정말 엉망인 초안을 쓰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 쓰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쓴 건지 깨닫는 작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주제에 대해 쓰고 싶은지,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몰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의 핵심이다.
직접 해보지 않은 이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빠르게 실패하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 봐야 한다.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소설 한 권을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를 써봐야 한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먼저 형편없는 중국어를 많이 해봐야 한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먼저 어설픈 예술을 창조해봐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최고의 상업 건축가가 되려면 먼저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건축물을 디자인해봐야 한다. 재능 있고 용감한 암벽 등반가가 되려면 먼저 소심하고 서툰 암벽 등반가가 되어야 한다. 수학을 아주 잘해서 어려운 분석 문제를 척척 풀고 싶다면 먼저 간단한 수학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려면 우선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뭔가 배울 수 있는 실수들을 가능하면 일찍 저질러 보는 것이 이득이다. 당당한 초보자. 생각해보자. 실수를 한다고 죽진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걸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할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빨리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운이 활짝 열려있기를 바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경쟁력보다는 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의 이점이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 결과에 명백히 드러난다. 캐롤 드웩은 초등학교 5학년 400명에게 쉬운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다. 그 다음 학생들을 두 개 조로 나눴다. 첫 번째 조의 학생들은 그들의 지능에 대해 칭찬을 들었다. 예를 들어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네 와 같은 칭찬이다. 두 번째 조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잘했네. 정말 열심히 노력했나봐 등이었다. 칭찬을 마친 후 그녀는 두 번째 실험으로서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았다. 그리고 두 개의 시험지 중 하나를 선택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어려운 문제로 이루어진 실험지였다. 다른 시험지는 앞서 풀었던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지 지켜봤다. 결과는 이러했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었던 학생들은 쉬운 시험지를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던 학생의 90%는 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다. 세 번째 실험으로 두획은 학생 모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다. 심지어 두 학년 정도 앞선 수준의 문제들도 있을 정도였다. 결국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결과를 들려줬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의 학생들보다 높기까지 했다. 문제를 푸는 게 흥미로웠으며 시험지를 집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두획은 노력에 대해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좌절 속에서도 지적인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두획은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엔 자신감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앞에선 자신들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한 후 마지막 실험을 이어갔다. 처음과 동일한 쉬운 난이도로 만들어진 시험지를 풀게 한 것이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감정을 쉽게 회복해 첫 번째 단계에서 풀었던 시험보다 30%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에 실패한 충격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앞서 풀었던 쉬운 시험 때보다 20%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난이도가 같은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두획은 이렇게 말했다. 노력에 대한 칭찬이 변수를 마련한 것입니다. 동시에 실패에 대한 훌륭한 대처법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획의 연구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증명해내는 것이라면 스스로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꺼리게 된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그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을 하는 동안 그 자체를 즐기고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든다.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비버리 실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패하면 실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그냥 시도하라. 자신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초보자로 여겨라. 항상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행동하라. 실적이 아닌 배움에 초점을 맞춰라. 실패를 당연하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보고 도움을 요청하라. 자신이 모르던 것을 발견하려 애써라.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실패의 재정의. 일이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실패라는 단어를 재정의함으로써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실패에 대한 정의를 다시 재정립해보자. 다음은 몇 가지 예다. 실패.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내는 것. 탐험하는 것.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 실험하는 것. 어떻게 더 노력할지 아는 것.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배우는 것.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좀 더 해보는 것. 프로토타이밍을 하는 것. 프로토타이밍이란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세우고 반복적으로 다듬는 과정이다. 개발 초기에 모델을 만들어 시험과 개선을 반복해 최종판을 내놓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말은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 해도 실패하는 건 어쨌든 유쾌하지 않잖아요? 물론 맞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해도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괴롭다.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지 못했거나 갤러리에 작품 출품을 하지 못했다면 말이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생각보다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 스스로의 지능과 능력, 사고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차 사라질 순간의 고통이니
그래도 괜찮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그쯤은 별거 아닐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의 활력을 좀먹는다. 그것은 인생을 즐거움과 의미로 채울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회방을 놓는다. 실패에 수반되는 불쾌한 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 보는가? 그렇다면 그 반대의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꽉 막힌 삶을 고려한다면 실패의 불쾌함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제나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한다. 새로운 변화를 절대 경험하지 않는다. 자신 있는 일만 한다. 가려져 있던 재능이나 흥미를 발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자신이 세운 가정이 흔들리거나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당신의 제한적인 신념을 결코 초월하지 않는다. 자신이 전문가처럼 인정받을 일에만 발을 들인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배움을 통한 즐거움의 경험을 놓쳐도 상관없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우회한다. 스스로에게 어떤 일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을 키우며 더 큰 성공을 발돋움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수로 가득 찬 삶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보다 더 명예롭고 가치 있다. 실수를 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인생보다 훨씬 존경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용한 삶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열정과 잠재력 향상으로 충만한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실패에서 오는 불편함도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수용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더 멀리 가야 한다. 둘째,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긍정적인 행보로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말이다. 만약 잘못된 아이디어나 가정에 따라 행동했다면 올바른 아이디어로 옮겨가면 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자. 전진하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 이용해보자. 두려움을 행동에 적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두려움의 본질을 파악한다. 늘 해보고 싶었지만 실패가 두려워 망설였던 일들을 찾아보자. 2. 사고를 전환해본다. 최대한 빨리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엉망의 사진이라도 잔뜩 찍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찾아봐야겠어. 다음날에 있는 사촌 결혼식은 어떨까? 3. 먼저 시도해본다.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시도해보라.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시도해보라. 실수 속에서도 그 일을 즐기라.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드백을 구하라. 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초보 사진 작가라는 걸 알려야겠어.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조언도 구해야지. 4. 실패하며 전진하기. 앞에서 시도한 자신의 도전적인 행동을 통해 배울 점을 발견한다. 5. 다음 도전 과제를 찾는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목표를 찾아본다. 작은 성공의 위력. 작은 성공의 개념은 미국 인지 심리학 대가인 칼 와이트 교수의 논문 작은 성공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칼 와이트 교수는 복잡한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쉬운 단위의 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를 여러 쉬운 단계로 분할하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행동이 한결 명확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자신을 향한 의구심과 일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칼 와이트 교수는 알코올 중독자 협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 혹은 최소한 1시간만이라도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로 버틸 것을 격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평생 술을 마시지 말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금주에 성공하면 보상이 명확히 주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도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칼 와이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작은 성공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추어집니다. 다시 말해
칼 와이트 교수가 제안한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일들로 나누어서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가시적이란 단어다.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남들에게 보이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인 가능한 결과를 내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작은 성공은 현실을 바꿔놓는다. 작은 성공은 분명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킨다. 따라서 목표가 정해진 하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작은 성공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지, 당신을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 예측할 수 없다. 도착점에 이르고 나서야 그동안 걸어온 길을 깨닫게 될 뿐이다. 작은 행동이 의욕의 스위치를 켠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직접 행동에 뛰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일에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던 일에서라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행동하는 우리의 힘은 흐릿한 기분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회를 잡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종종 좋은 일이다. 미지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자신을 확장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신호가 된다. 그릿을 키워라. 성공에는 근성이 필요하다. 또는 그릿으로 불리는 성품이 필요하다. 그릿은 심리학자 엔젤라 더 웍스가 주장한 덕목이다. 덕 웍스는 투자은행, 그림, 저널리즘, 학계, 의학, 법률 분야의 리더들이 비슷한 지능과 재능,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된 성격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그릿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릿은 장기적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향해 끊임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실패나 역경, 더딘 진척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노력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릿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성취를 마라톤과 같다고 여깁니다. 이것을 자기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실망이나 지루함, 궤도를 바꿔서 일을 그만둬야 할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릿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교육 심리학자 벤저민은 완전 학습 이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 체조 선수, 조각가, 수영 선수의 발전 과정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 높은 수준의 성취에 도달하려는 욕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의지였다. 개인의 성취는 타고난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였다. 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 계획하기, 그리고 미뤄두기.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 일을 미루는데 일가견이 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시작하지 않는다. 연말 정산을 하거나 미래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도 있고 호기심을 느껴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먼저 계획을 짜고 난 후 미뤄버린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면 한결 기분이 좋아져 하루 쉬었다 해야지라고 미루기 일수다. 저항이 자주 사용하는 가장 친숙하고 교묘한 방법이 미루기다.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자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분명 이 미루기야말로 꿈을 앗아가는 1등 공신이다. 하루 한 장, 하루 한 개, 하루 한 번이면 된다. 우리 모두가 바쁘게 산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처럼. 그래서 저항은 일상을 깨트리는 행동에 아예 도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의무를 늘여놓는다. 그러나 미루는 이유가 아무리 복잡해도 해결책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규결된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매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피오레는 그에 져서 Now, 지금 바로 실행하라에서 미루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On schedule, 즉 전체 계획을 짜느라 전전긍긍하는 대신 30분 분량의 일부터 먼저 끝내는 방법이다. 작게 생각하십시오. 책 집필을 끝내고 편지를 쓰고 소득세 계산을 마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어떤 일에 4시간이나 계속 매달리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대신 30분만 집중해서 양질의 결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양질의 일이 우선인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잦은 이메일 확인이나 인터넷 서핑 때문에 방해받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게 집중해 30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하고 싶지 않은 내부의 관성이 깨지며 업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미루기를 생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중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내는데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다. 일을 미루는 것이 유용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다. 미루기의 해독제는 이 과정을 반대로 하는 것이다. 즉, 매일 시간을 할애해 가장 중요한 일에 능숙해지는 것이다. 중요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활동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하는 데 드는 절대 시간의 양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단 몇 분 동안 해도 괜찮다. 관련 책을 한 페이지 읽거나 서류 한 개를 정리하는 식이다. 핵심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에 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매일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또한 긍정적인 창의력도 덤으로 따라온다. 게다가 주변의 새로운 기회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당장 오늘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라. 오늘 하나만 한다. 당신 역시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집수리 프로젝트, 피트니스 목표, 창의적인 작업, 사업 개발과 같이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생각한 일들의 목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할 만한 시간이나 동기가 늘 부족했다면 이제 그 일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여기에 그 예가 있다. 언젠가는 살 빼야지가 아니라 오늘 점심은 가볍게 먹어야겠어. 대출 이자를 갚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1달러를 아껴야지. 몸매 관리를 해야 하는 데가 아니라 퇴근 후에 산책을 해야지.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지내야지가 아니라 친구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어야지 라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항은 알고 있다. 우리가 지치고 따분한 일상에 얽매이는데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쓸수록 정작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한 불일을 들춰내는데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할수록 일을 해야 할 때 필요한 힘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자 존 크럼볼츠, 진로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2004년 미국 상담협회로부터 상담계의 살아있는 전설에 선정되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을 강의했으며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진로 상담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상담 심리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레오 타나일러상을 비롯해 지식기여 특별상, 우수연구상, 명예의 전당상, 우수캐리어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LMB 교수와 공동 집필한 굿럭을 비롯해 200여 권이 있다.